우리가 잘 아는 6당 최남선의 언론 활동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최남선은 역사학자로도 알려져 있고 기미 독립선언문을 기초를 한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사실은 언론인입니다. 언론의 업적은 자기의 다른 업적, 역사 업적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려가지고 오히려 언론인이라는 측면이 부각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최남선 시절에는 이광수, 최남선, 홍명희 이 세 사람을 조선의 3대 천재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3대 천재가 다 다른 분야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지만은 언론인으로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최남선을 살펴보겠는데, 홍명희는 무슨 언론인이냐? 이제 홍명희도 최남선이 만든 시대일보의 사장도 지냈고, 또 동아일보의 현직국장, 논설위원 이런 걸 다 지냈습니다. 임꺽정이라는 대하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도 흔히 소설가로만 알고 있는데, 이 조선 3대 천재는 다 언론인들입니다. 최남선은 흔히 문사일체의 언론인이다. 그러니까 뭐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를 지었다든지 시를 지었다든지 해서 문인이고, 또 역사학자, 문사가 하나로 된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이자 문인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는데, 이 당시에는 역사학을 경세학, 다시 말해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의 주요 부문으로 봤습니다. 또 이제 언론이 경세학의 하나다로 그때는 그렇게 파악을 했다 이 말이죠. 언론은 정치와 같은 기능을 지닌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봤어요. 세 천재는 소년이라는 최남선이 만든 잡지를 매개로 만나서 의기투합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남선은 신문관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언론인, 문인, 학자가 모여서 서로 교류를 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신문관이 어디냐, 위치가 지금 을지로 입구에서 들어가자면은 갈 때 SK 빌딩이 있는데 그 바로 근처입니다. 거기다가 소년 잡지 발상지라는 표지석을 세워놨습니다. 서울시에서 표지석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최남선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신보, 다시 말해 신문 잡지에 미친 사람이다, 신문 잡지광이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는 많은 종류의, 자기가 책도 내고 잡지도 여러 종류를 내고 신문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도 어색한 게 없어요. 처음에 이거 보면 경부철도 노래라는 조그마한 요만한 팜프렛 같은 책을 만들었어요. 경부철도의 연변을 얘기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조그마한 책으로 냈고, 서울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서 또 이걸 책으로 조그맣게 냈습니다. 그리고 경부철도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기 관한 또 얘기를 책으로 요만한 책들입니다. 이게 다 자기 신문관에서 냈던 출판물들이죠. 1908년에 드디어 이제 소년이라는 잡지를 창간합니다. 최남선의 소년 잡지가 발행된 달이 11월이다. 그래서 11월 1일을 잡지의 날로 칩니다. 신문의 날은 서재필의 독립신문 창간된 1896년 4월 7일이죠. 소년을 쭉 발간하다가 역사 지리 연구를 내려고 또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건 안 됐고, 또 조선 광문회라는 걸 설립을 해가지고 고전들을 수집해서 간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게 역사적인 작업이죠. 또 어린이 신문 붉은 저고리라는 월 2회 내는 신문을 또 창간했어요. 어린이 신문의 붉은 저고리. 새별이라는 또 잡지를 발행하고, 또 아이들 보이라는, 아이들이 볼 잡지다 이런 뜻이죠. 청춘, 최남선이 소년일 때 소년 잡지를 냈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춘이라는 이게 본격적인 잡지입니다. 종합 잡지 또 창간했어요. 이렇게 여러 잡지를 내다가 1919년에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기초로 했어요. 1919년에 최남선은 독립선언문을 기초했기 때문에 이미 33인이 아니라 48인의 한 사람이죠.
투옥이 1919년 3월에 됐다가 21년 10월에 가출옥이 됐어요. 22년 9월 3일에 시사 주간지인 동명이라는 시사 주간지, 그러게 주간 신문이죠. 이걸 창간했어요. 본격적인 시사 주간지가 이게 또 최초입니다. 동명도 아주 격조 높은 그 주간지입니다. 이걸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문관 잡지를, 여러 잡지를 아까 냈던 그걸 신문관이라는 출판사에서 냈는데, 이걸 동명사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1922년 9월에 해가지고 23년 6월에 40호까지 발행하고 나서 중단했어요. 일간지를 발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간지는 뭐냐? 24년 3월 31일에 시대일보라는 일간지를 창간했습니다. 조선 동화가 있고 1920년에 그 다음에 시사신문이라는 친일 신문이 있었는데 그게 곧 없어졌거든요. 그게 3개의 일간지를 총독부에서 발행할 허가해 줄 정책이었는데, 일간지가 지금 조선 동화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대일보를 냈습니다. 그게 1924년 3월 31일입니다. 최남선은 머리가 좋고 물론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 일간지를 경영할 만한 돈이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게 자기가 손을 떼게 됩니다. 그 후임으로 이제 서로 친했던 친구인 홍명희가 잠시 사장을 맡았지만은 폐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영난으로. 그런데 최남선의 언론 활동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1938년에 신경, 그러니까 장춘에서 발행한 만선일보의 고문이 됐습니다. 그 만선일보라는 거는 뭐 친일적인 신문인데 만주가 일본의 세력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말 신문 일간지가 나왔는데 그게 고문입니다. 이 그림은 최남선의 카리카처입니다. 아주 제대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최남선이 만들었던 잡지의 발행 상황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1운동 때 투옥이 됐다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신문관이라는 최남선의 출판사에서는 여러 책을 냈어요. 이 최남선이라는 인물이 그 우리 문화 창달에 큰 공로를 세운 겁니다. 신문관, 조선광문회가 출판한 책 중에는 교과서류를 비롯해가지고 자전이라는 사전류, 이학서, 뭐 수양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많은 종류의 아주 다양한 책들이 조선어와 한문서, 수학, 뭐 측량서, 도화, 자습서, 창가, 체조, 간, 법정, 경제, 가정, 의학, 신구, 소설, 그리고 동국 통감이나 연례실 기술이나 해동 역사, 대동 운부 군옥 같은 이런 아주 방대한 서적을 출판했어요. 최남선의 소년 창간호에는 호랑이 그림을 한반도 지도로 도안을 했어요. 그게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한반도를 호랑이로 형상화하는 지도가 많이 있는데, 고려대학교가 호랑이가 상징 인물이 동물이잖아요. 근데 고려대학교 학보에서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지도가 나왔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최남선이는 뭐라고 말했냐면, 맹호가 발을 들고 허적거리면서 동아 대륙을 향해 나는 듯 뛰는 듯 생기 있게 발휘하는 모습이다. 일본 학자가 한반도를 토끼 형태로 그렸는데 이거는 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최남선이 내는 잡지에는 여러 잡지에 이 호랑이 그림을 많이 넣었습니다. 앞에다가 호랑이를, 붉은 저고리에는 소년이 양쪽에 호랑이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넣었다든지, 청춘에도 호랑이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큰 호랑이 사진, 그림 이런 걸 넣어서 신문관에서 한글학자 주시경과 더불어서 말모의 그 작업을 하다가 주시경 선생이 돌아가셔서 청춘 창간호에다가 주시경 선생 약사라는 걸 싣기도 했습니다. 3.1운동 때는 48인에 하나고, 거기서 최남선이 독립선언서 작성 심할이라는 그런 걸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재판정에서 했다는 게 동아일보에 아주 크게 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명에도 보면은 첫 그 표를 딱 내걸었어요, 양쪽에.
조선 민족과 일치합시다. 일치하는 건 단결합시다. 민족적 자주에 일치합시다. 이게 정신적으로 우리가 자주 정신을 기르자 하는 겁니다. 시대일보는요, 창간 때 일면에 조선 동화가 되게 국한문을 써가지고 일반인들이 보기가 어려웠는데, 좀 힘들었는데, 이거는 일면에 그냥 완전히 한글 전용으로 사회면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일면에다가 오늘 일 내일이라는 칼럼을 실었는데, 동아일보 김성수 사장과 사주와 송진우 사장을 박충금이라는 친일 깡패가 불러다가 그 칼을 가지고 말이에요, 협박을 해가지고 식도원이라는 음식점에서 그거를 동아일보도 보도를 안 할 때 시대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잘 신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자금이 부족해서 결국 그것은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만몽일보라는 만주에서 발행되는 한글 신문이 만선일보로 바뀔 때 이제 거기 가서 고문을 했는데, 최남선이 고문이고 소설가이자 언론인이 염상섭이 편집국장, 북간도라는 소설을 쓴 안수길도 당시 기자고, 손소희 여기자 또 거기서 만선일보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다 내려와가지고 소설가가 되기도 하고, 염상섭은 경향신문 편집국장도 지내고 그랬죠.